그냥 말하자면 쏟아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더 편으로 생각할 것은 10대 이런 기술물이라는 것이 제가 이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거기 전덕분에 따라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제의 척도가는 것이 너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엑사티한 게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성공을 거두었다는 주장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7.6이었는데 그러니까 일부 이제 평론가들과 진보 진영의 음모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거 우리나라 보수는 정말 너무 심하다. 하필이면 5.16을 때리느냐. 잘 먹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조작을 통해서 이기는 것까지는 용서하겠는데 어떻게 5.16이라는 숫자를 꺼내가지고 우리를 희롱하느냐 이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매혹되었던 바로 그 논리 보수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보수 정책의 어떤 행동 그 일을 결정하는 지경에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보면 선거 시공자들이 보수 진영에 대거 생겨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기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힘당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태클하지 못하는 한에는 앞으로 문제가 있겠다. 저는 그 80%라는 높은 참여율은 87년 우리가 보험철폐, 비선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그 정신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비상경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엄중함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권 정부의 전통성을 확보하는 그런 형태로 이어졌다 이겁니다.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대한민국의 그 고추되어 있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것으로 전적으로 청양고추 역사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입법사로서 현대사회에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면은 이제 혹시나 이 결과가 그대로 굳혀진다고 했을 때 탄생되는 여당 대통령은 과거 윤석열 정부와 달라야 된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들의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도 야당을 존중해야 된다. 야당을 존중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정부였습니다. 법선과 행정권을 독점한다. 이 우려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담아봐야 될 것 같은데 박수님은 이건 하고의 우선 이제 지난 내란 이후에 한국뉴스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시행된 노력이 있었고 그 희생이 드디어 이제 일정부터 연결되는 것 그런 감사를 말씀드렸고요. 다만 아까 이제 그 유심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PK에 대한 변화는 있었으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변화를 가지고 국민에게 반항은 안 된다. 본인들이 해오던 대로 그대로 하라고 하는 건 아니다. 분명 변화의 흐름이 있었고 국민경도 지금 제가 좀 아쉽다고 했지만 지난 대선에 비해 확실히 바뀐 것이 있거든요. 그럼 변화에 오히려 국민에게 초점을 더 맞춰야 되겠다. 제가 이거 보충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권을 가진 건 아니고요. 저런 대한민국의 사법권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도 뭐 선거 며칠 앞두고 대법원에서 뭐 날림으로 판결당하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대통령 됐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적어도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 중 취임할 때부터 압도적인 의석의 뒷받침을 받는 대통령은 처음이에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법원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입법 행정의 거의 모든 문제를 대통령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강한 힘을 가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힘을 어디다 쓸 건지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야당을 존중한다는 건 전적으로 보면 야당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야당이 하더라도.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응당해야 될 일은 이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큰 힘을 가지기 때문에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민생 경제를 살려내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선거를 거두기 위해서 야당의 협력을 필요한 만큼 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란의 완전한 법적 종결 그러니까 정책 종결은 오늘 밤 될 거예요. 최고원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그러나 아직 내란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내란의 진상을 완전히 밝혀내고 이 책임자들을 찾아내서 공직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이 내란의 법적 종결 이것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힘당이 이번 대선에서 취한 기본적인 입장이나 당 주류 입장을 볼 때 윤석열 씨와 단절하지도 않았고 내란을 계속 부정하니까 계엄을 심지어 옹호하고 이게 당의 주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과정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저항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지금입니다. 잠깐만 넘겼다 가지고 이 방법에 먼저 쓰겠어요. 저희는 잠시 후 선거 판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 M이었습니다. 궁금했는데 돌아오네요. 자, 여러분 잠시 잠깐만 광고 보고 들어오겠습니다.
우리은행 한편을 지켰습니다. 우리 모모콘 좌석 한편은 이렇게 우리가 된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한편이 된다. 언제나 우리를 맨앞에 우리는 AI가 만든 미래의 로봇 청소기 아니 로봇이 만든 현재의 로봇 청소기 다시 한번 당신 이렇게 당신 로봇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특히 두 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한 인치게 묻지 마세요. 출장 꼭 피트니스 학교에서 이용하세요. 식단을 하시다가 아이고 나무젓가락으로 먹어요. 수신한 기업들에서 즐겨보세요. 예, 이번 대통령 선거 정말 치열했고 무엇보다도 6개월간의 한해 개혁 이후의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혼란이 종식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말 열과성을 다해주신 우리 개혁신당 당원들과 진정 사랑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이 선거의 결과 책임은 모든 것이 저의 몫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또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잘 분석해서 정확히 1년 뒤로 가서 지방선거에서 또 저희 개혁신당이 한 단계 약진할 수 있도록 저희는 기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개혁신당은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게 완수해낸 그런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당의 역량을 키워서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다시 데이터 N입니다. 이번에는 개표 상황 먼저 전해드리고 MBC만의 특별한 데이터 전해드릴 텐데요. 광역 데이터 상황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전반적으로 보면요, 지금 붉은 동그라미가 더 만눈에 띕니다. 그런데 출구조사에서 시도에서 외교력을 제외하고 이재명 후보가 앞설 것으로 크게 앞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은 개표 각도가 되어 있습니다. 출구조사에서 12%포인트 정도 차이 나는데 지금 개표 상황에서 2%포인트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개표 상황은 조금 더 익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MBC만의 특별한 데이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출구조사에서는요, 저희 사람들이 지금 출구조사와 사전투표 보여드릴 텐데 보통 출구조사는 이제 보통은 투표소에 나오시는 분들을 한 분만 잡아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사전투표 하신 분들의 표심은 알 수 없었습니다. 투표소에서 나오시는 분들 한번 볼까요? 같이 보면 이렇게 투표소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잡아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념 상황이 무엇인지 이 후보를 지지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10명 중 4분 정도는 사전투표를 하셨잖아요. 이 사전투표 하신 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MBC에도 특별하게 이 사전투표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웹과 전화조사를 해서 어떻게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마음이 다른 시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먼저 사전투표와 본투표 연령별을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지금 30대와 40대, 30% 후반대로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낮은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면에 50대와 60대는 40% 가까이 됩니다. 특이한 게 70대 이상 30.5%로 30대, 40대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율이 낮은 편이네요. 그럼 본투표율은 어떤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본투표를 보시면요, 30대와 70대 이상이 50% 가까이 가장 높습니다. 사전투표를 가장 덜한 연령대들이 본투표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예전에는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투표율이 높아졌는데 지금 보면 70대 이상의 투표율이 40대나 40대보다 50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전투표와 본투표 이렇게 연령도 약간 달랐는데요. 표심은 어떻게 달랐는지 먼저 이념 성향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하신 분들 중에서는요, 절반 가까이가 중도라고 응답을 하셨고 그 다음에 중도, 보수 순으로 많았습니다. 본투표는요, 잘 봐보시죠.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본인이 보수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념 성향은 투표 성향과 거의 다르기 때문에 본투표와 사전투표 이념 성향은 봐도 대표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찌개가 무지 매워요. 청양고추 막 숭숭 썰어놨더니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가란 판결이냐 아니냐를 물었을 때 투표에서는 10명 중 8분이 가란 판결이라고 했는데요. 본투표에서는요, 이렇게 10명 중 6분 정도가 가란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이 파면에 대한 생각이 본투표와 사전투표에서 좀 달랐네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이미 기소된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하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사전투표에서는 절반 정도가 나왔습니다. 본투표 한번 볼까요? 본투표에서는 1대 2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보면 사전투표와 본투표 이념 성향도 다르고요. 사안을 바라보는 기준도 다릅니다. 의미하는 게 있어요. 사전투표와 본투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표심도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전투표와 본투표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이크였습니다. 대표 초반 시도별 판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지역입니다. 0.8% 상승된 가운데 국민의 김문 후보가 앞섭니다. 이어서 김 후보가 경제사를
서울로 들어옵니다. 네, 시도변 팟캐스트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부산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역시 가지고 가면서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자, 초반 김문수 후보의 기세가 강한데요. 울산 지역은 아직 비대표 선언합니다. 이 시각 시도변 팟캐스트 경남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한 점을 더 올립니다. 또 김문수 후보입니다. 대전 지역도 붉은색으로 칠해지면서 아직 이재명 후보 스킬이 남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종 지역입니다. 세종 지역 아직까지 대표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자, 드디어 푸른 빛이 도는군요. 충남 지역 영대 6% 행진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첫 카운트를 올립니다. 네, 현재 또 1대6이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충북에서 한 점 더 추가하면서 2대6으로 격차를 좁힙니다. 다음 지역은요. 대구에서도 빨간불이 켜집니다. 국내 김문수 후보가 앞서면서 2대7. 네, 다음은 부산입니다. 경북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한 점 추가했습니다. 2대8입니다. 다음 지역 광주에서 추격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대8. 다음 지역 전남입니다. 이재명 후보 이 지역 한 점 더 가지고 가면서 4대8을 나갑니다. 절반으로 추격했는데요. 전북에서도 카운트를 올리면서 5대8을 만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